중국 쪽 SNS에 나오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차하면 일본 열도를 우리가 때릴 수 있다. 1,500~600발 이상은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갖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뽕이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차 있다. 희한한 건 이런 일이 생겨도 중국에 있는 일본 라면집은 아주 불티나게 잘 돼. 일본이 좀 자충들 주는 측면이 좀 강하다. 왜 너네 공군 블레이그 팀 자꾸 왜 대만을 가는 거냐. 수시로 걸고 넘으면 되지.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 뭐 일본도 사실 뭐 숨겨준 군사력이 상당하다 네.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굳이 비교해 본다면은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전투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4세대, 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이제 5세대면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4세대는 F-15J, 뭐 F-2 다 해서 330대예요. 근데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많긴 많을 것 같아요. 1668대. 진짜 많네요. 와. 거의 지금 5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군함수도 우리가 이제 전에 제가 나와서 이제 그 미 해군, 중국 해군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함수도 지금 중국 해군이 일단 미 해군은 앞섰어요. 척수는 앞섰어요. 아. 배수량은 아직 안 되는데 네네. 그 배들의 크기 그거는 아직도 이제 미 해군이 왜냐면 항공모함이 10척 넘게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데 척수는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 하면 한 160척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300척이 넘어요. 근데 이게 다 저쪽 저 서해 북쪽부터 저쪽 그 남중국해까지 한 300척 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은 160척, 한 2배 이상 벌어지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이 안 되는 게 물론 요즘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중국 쪽 SNS에 나오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차하면 일본 열도를 우리가 때릴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이런 걸로. 근데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그 중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빼고 네. IRBM 1,300발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전투기 한 5배 차이 나고 전투함 2배 차이 나고 미사일은 아직은 이제 일본은 자위대는 없고 근데 한 1,300발 그다음에 이제 뭐 오키나와 같은 데는 한 사거리 1,000km짜리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럼 한 1,500~600발 이상은 일본을 때릴 수 있는 갖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엄청난 군사력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세게 나간 이유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고 나서 뭐 우리나라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국뽕들이 다 있잖아요. 이 중국 국뽕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한 20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중국 가서 뭐 물어보면 그 최근에 이제 관심 많이 갖는 게 대만 침공 관련된 얘기잖아요. 다 그런 얘기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야, 저거 우리가 저거 제끼는 거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부터 당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일반 사람들부터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까지. 근데 가서 얘기해 보면 다 그런 생각 얘기해요. 아유 저거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뽕이 장난 아니다. 엄청나게 차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센카쿠 열도 때 한번 겪어봤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중국에서 어학연수 했을 때 그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학연수 하기 전에 그래서 저보다 이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국 대학에서 어학연수하거나 이러면 외국인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중국 대학생들이 이제 돈 거예요. 그 쳐들어온 거야 외국인 기숙사를.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뜯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희한한 건 이런 일이 생겨도 중국에 있는 일본 라면집은 아주 불티나게 잘 되죠. 희한해. 희한해. 약간 좀 별개로 생각하는 네.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대도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와 많이 이제 접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깡촌으로 갈수록 더 심해.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와.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컨트롤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 약간 독도를 좀 우회적으로 저 한국 땅이라는 걸 또 강조하면서 약간 또 일본을 자극했잖아요. 네. 그건 약간 중국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쟁 지역처럼 묘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일단 중국이 일본을 지금 강하게 흔드는 건 이 한미일 동맹을 일본이 사실 그 축 중에 하나고 이걸 한번 흔들어 제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 독도 저 보면서 좀 사실 웃었거든요. 전에는 그런 말 하다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한국도 만약에 너무 세게 흔들면 진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안 그래도 이번에 경주 에이펙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 일종의 이제 이전 정부 때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무조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그래도 좀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좀 중국 쪽에서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좀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제 한미일이 똘똘 자꾸 뭉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 전에 안 했던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중 관계를 좀 격상을 좀 시키고 싶다라는 좀 의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한미일 동맹을 흔들어 보겠다. 그런 좀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최근에 그 블랙 이글스가 그 뭐지? 일본 그 자위대한테 급여 받으려고 했다 거절당했잖아요. 독도 한번 비행했다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일본이 지금 중국이랑도 대립각 세우고 있고 한국이랑도 원래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좀 나름 좀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다 갑자기 또 이 급유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럼 우리도 자위대 그 행사 안 간다고 딱 이렇게 했잖아요. 일본이 약간 좀 자충수를 두고 있다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사실 블랙 이글스가 그럼 왜 오키나와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냐. 이전 정부 때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블랙 이글스가 해외 월드 투어를 할 때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대만 까오슝. 대만 까오슝 공항에서 내려서 급유를 받습니다. 급유를 받고 그다음에 그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거쳐서 저쪽 유럽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바이 에어쇼 때문에 가려고 했었는데 지난 정부 때 중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너네 왜 자꾸 대만에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민감해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군과 대만군 간에 뭔가 이게 또가 뭐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베이징 가면 중국의 그런 이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사람들이 물어봤었어요. 왜 너네 공군 블레이글 팀 자꾸 왜 대만을 가는 거냐. 저도 얘기를 해줬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그 비행 거리가 그거밖에 안 된다. 거기서 급여를 못 받으면 딴 데를 못 간다. 그래서 가는 거다. 그 대만하고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도 안 가고 싶다. 근데 우리 비행기가 그게 한계다. 거기까지가.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지난 정부 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 쪽으로 가려고. 근데 이제 독도 비행 때문에 사실 블레이그스 독도 전 사진도 갖고 있어요. 블레이그스 독도에서 나는 거 사진도 갖고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추측입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 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3국에서 미국 하와이에서도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군 기지도 많이 이제 왔었고
그때 본 것 같아. 어디 사진 걸려 있는 거를. 보통 되게- 이런 거 하나씩 되게 걸어놓고 오래된 있는 얘기인데. 걸어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블레이글스가 독도 비행한 사진을 사실 일반에 오픈을 잘 안 해놨어요. 그런 민감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또 한미일 동맹에 약간 차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래 받았거든요. 그 사진을. 공군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근데 이걸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는데 기지에 하나씩 걸어놓거든요.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고. 그래서 저기 보면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우리 군하고 자위대가 이 군 교류하는데 걸림돌이 항상 이런 거예요. 일본이 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교류하는데 이렇게 막히고 그래 니네가 안 해 그럼 우리도 안 해.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좀 자충수를 주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뭐 사실 독도 계속 걸고 넘어지면 우리도 뭐 말아도 걸고 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도 뭐 저기 네.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나지? 쓰시마. 쓰시마 걸고 넘어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머리 아픈 거예요. 좀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외교적 군사적 협력이 있으면 이게 한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는데 네네. 이런 이제 영토 관련된 우리는 사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일본이 걸고 넘어지니까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사 문제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덜한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 군사적 협력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일본이 뭐 적을 만들면 좋지 않을 텐데 중국이랑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이랑도 척을 두면 좀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에서도 그런 뭐 코미디에 나오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서로 싫어한다고. 그렇잖아요. 서로 싫어하잖아요.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싫어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저한테 갑자기 너 중국 사람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화내잖아요. 기분 나빠져. 네. 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요것도 좀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왜 일본의 우익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 무력 개입을 이렇게 지지를 할까?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대만 여행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이제 대만 특히 타이베이를 많이 가요. 그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대만은 저도 자주 가봤지만 타이베이 가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총통부 건물이 있습니다. 대만은 보통 이제 대통령은 이제 총통이라 그러니까. 네. 그게 옛날 일본 식민지 시절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총통부 건물 주변으로 여러 가지 행정 관청들이 있어요. 뭐 외교부도 있고 저는 이제 다 가봤는데 외교부도 가보고 했는데 건물들이 다 일제시대 건물들이. 그래서 일본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식민지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그게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면 그 과거 그 찬란했던 일본 제국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익들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끈끈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왜 일본을 저렇게 때리냐. 물론 이제 이 발언도 큰 문제지만 이것도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 가운데서 그 해양 세력이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 그렇잖아요. 중일 전쟁 때 그렇죠. 네. 사실상 근데 뭐 그 전에 뭐 영국이나 미국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중국 대상으로 더 민감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민감하고 실제로 그 이제 일본 우익들이 대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도망쳐서 대만으로 왔잖아요. 근데 중국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중국 본토에 있을 때 특히 일본 제국군 전범들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관대하게 해줍니다. 관대하게 처리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졌지만
되게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중국에서 싸웠던 일본군들이 뭐 도망쳐서 이제 물론 일본을 다 가긴 했지만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도 장개석은 그래도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중국 본토를 침략했던 해양 국가가 일본이었잖아요. 장개석이 대만을 도망가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그때 이제 장개석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다시 내가 본토 수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일본 제국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일종의 군사 고문단을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작전을 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그 일본 우익들이 대만에 갖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그 유사시 무력 개입은 사실 그 일본의 생명선이에요. 사실 대만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해협이나 대만 주변 지역이 전쟁터가 되면 당장 수출입에 영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일본 제국 시절부터 식민지를 했던 걸 보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일본은 해양 진출 위해서는 대만이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였고 대륙 진출 위해서는 한반도를 접수해야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정리한 차원에서 이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어떻게 될 걸로 보시면 좀 장기화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일단락 될까요?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건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내년에 한 2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지금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 또 아시다시피 이 돈만 많이 주면 포켓에 돈을 많이 넣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기존의 그런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틀려요. 관세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일본을 좀 이렇게 패싱하게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끌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외교전에서도 보면은 사실 일본은 잘 보면 그러니까 거의 미국을 추종하는 그런 거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걸 보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약간 친중적인 성격도 보이잖아요. 이제 그 대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풀려면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네. 중국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일기 행정부대 다녀왔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이렇게 일본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뭐 군사적인 측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본이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죠.